걸프라란 걸과 프라모델의 합성으로 여성형 캐릭터를 조리식 프라모델 형태로 만든 제품입니다. 일본에선 미소녀 프라모델을 줄여 미프라라고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걸프라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죠. 그런데 이 걸프라라는 장르는 한때 마니아조차 외면했던 장르였어요. 완성도가 투박해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SNS에서 검색해보면 무수한 장르들이 올라오는 인기 상품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 회사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걸프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실패와 성공을 오간 걸프라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걸프라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원래 후지미 모형의 한 부서였다가 1959년에 창립한 이마이 과학이 1920년대부터 리본의 기사의 사파이어나 마법소녀 셀리의 유미노 셀리 등의 프라모델을 발매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라인업을 보면 걸프라에 집중했다기보다는 본사가 다루지 않는 상품, 대형 회사들이 다루지 않는 틈새 시장인 캐릭터 상품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가 중심이었던 당시의 영화, 드라마, 애니 등의 캐릭터 모델, 그리고 마크로스 프라모델로도 유명합니다. 이후 이마이 과학이 반다이에 매각되면서 아머드 레이디도 넘어갔지만 반다이가 건담을 바탕으로 한 MS 걸 등을 갖고 있었음에도 반다이 걸프라는 흥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때 걸프라는 인기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꽤 복합적입니다. 첫째, 애초에 비주류였습니다. 당시 프라모델은 밀리터리, 차량, 로봇 등 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류였으니까요. 둘째, 사회적 편견이 강했습니다. 지금이야 남성들도 피규어를 자연스럽게 소장하지만 예전엔 남자가 인형을 갖고 놀면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죠. 셋째,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동 범위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가 없으니 갖고 노는 프라모델의 장점이 희석되어 버렸죠. 개인적 견해로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로봇이 작중 설정과 다른 건 넘어갈 수 있어도 사람 캐릭터가 원작과 다르면 바로 어색함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이유로 인해 걸프라 원하는 수요는 차라리 더 비싼 소프트 비닐이나 레진 키트 또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캡슐 토이나 가자폰으로 빠져버렸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메이커가 캐릭터 키트를 발매했지만 고급 도색 실력을 전제로 한 제품들이라 큰 반향을 얻지 못했죠. 특이한 시도로는 VJPM에 가동식 피규어가 있었지만 기존 라인업의 얼굴만 바꿔놓은 식이라 얼굴만 미소녀고 몸은 별로인 어정쩡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렇듯 찬바람이 불던 걸프라 시장. 그런데 이런 시장에 조용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걸프라의 상황을 뒤바꾼 첫 번째 혁명은 코나미의 무장신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라모델이 아니라 피규어에 옵션 파츠를 붙이는 식의 완제품 미소녀 액션 피규어와 조립 시스템을 결합한 제품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체 옵션을 붙이는 지금 걸프라 시리즈의 개념을 만든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코나미는 Get Ride 암 드라이버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사의 메카무스메 시리즈와 결합해 무장신이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나미가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집중하면서 프로젝트를 접게 되었죠. 이렇게 붐은 사그라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붐은 다른 데서 불고 시작했죠. 고토부키아는 코나미의 호이호이시 프라모델을 통판 상품으로 내면서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호이호이시가 꽤 인기를 모으면서 프라메 프라피아 같은 아류작이 나오게 됐는데 이 회사는 기술력 부재로 시장에서 철수했고 고토부키아는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세가의 판타지스타 온라인에 레이캐실, 알트 아이넷 등 무장신이의 프라모델을 발매했지만 아쉽게도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오랫동안 마이너 시장에서 고생한 결실이 드디어 맺어지게 되죠. 바로 코토부키아의 프레임 암즈 걸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자세 로봇 상품인 프레임 암즈를 걸프라한 것으로 건담의 MS 걸과 같은 개념의 상품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무장신이의 여러 요소를 차용하되 상표권 문제, 라이선스 비용을 피해서 독자적인 길을 갔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1탄 키트인 고우라이가 큰 홍보 없어도 SNS 입소문만으로 공장 풀가동으로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폭발적으로 팔렸고 중고 시장에서 3배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기도 하더니 2015년 아마존 재팬 프라모델 부문에서 판매 3일 기록할 정도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후 스틸렛을 걸프라로 만든 스틸렛도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이면서 고토부키아는 순식간에 걸프라 시장 1위 기업이 되지요. 업계 부동의 1위, 세계 시장 1위 기업인 반다이를 걸프라로 제칠 정도로 말이죠. 어쩌면 고우라이는 반다이에겐 난데없는 재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토부키아의 첫 걸프라인 고우라이가 발매된 것은 2015년 4월, 그리고 반다이의 걸프라, 정확히 말하면 건담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의 모빌 슈인 HG 슈퍼 후미나가 발매된 것은 2015년 11월이었는데요. 이때 두 제품이 난데없이 비교 대상에 올라갑니다.
두 제품이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이죠. 한쪽은 정말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소녀 그 자체인데 정작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후미나는 불쾌한 골절 현상으로 인해 어색한 사신상 같은 느낌이었죠. 사람들은 업계 1위인 반다이의 제품이 이런 격차가 보이는데 놀랐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이건 다양한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가 명확했기 때문이죠. 두 회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첫째, 시간입니다. 반다이는 이마이의 아모더 레이디를 잠깐 생산하다 이후엔 건프라만 집중했죠. 서던 크로스 등의 보수 상품이 있기는 했지만 그다지 큰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09년에 마스터그레이드 손오공이라던가 마스터그레이드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새로운 시장을 타진하는 정도의 제품이라 라인업은 활발하지 않았죠. 하지만 고토부기아는 무장신이가 히트한 이후 관련 제품을 계속 연구, 개발했습니다. 둘째, 사업 방식입니다. 고토부기아는 오랫동안 피규어를 만들어온 한때는 피규어 업계 1위를 하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보통 피규어의 얼굴은 패드 프린팅이라는 방식으로 인쇄합니다. 고라이의 얼굴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반면 반다이의 프라모델 사업부는 이런 방식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피규어를 만드는 것은 컬렉터즈 토이 사업부,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은 하비 상품 사업부인데 서로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해서 하비 사업부가 패드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정 자체를 증설해야 했기 때문이죠. 제품 하나를 위해서 공정을 증설하는 것은 대기업에겐 모험이 아닐까요? 또한 슈퍼 후미나는 HG 라인업이었는데 만약 패드 프린팅을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다이는 얼굴을 플라스틱으로 성형한 후 미묘한 포정을 스티커를 덧붙이는 식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니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제품 예도입니다. 반다이는 프라모델 3개 1위입니다. 건담 프라모델 등 로봇 모형 노하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죠. 고토부키아의 경우 그들이 만든 걸프라는 예전 무장신이처럼 피규어에 옵션 파츠를 붙이는 개념이었지만 슈퍼 후미나는 어디까지나 빌드 파이터즈 라인업이었는데 즉 반다이 입장에선 걸프라를 본격적으로 만들려던 게 아니다 보니 로봇 프라모델 설계를 인간형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다이의 걸프라는 불쾌한 골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심하게 어색했습니다. 프레임 암즈 거래 성공 이후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고토부키아는 프레임 암즈를 1년 반 만에 50만 개 판매한 후 이후 시장이 커지자 메가미 디바이스, 창체 소녀 정원, 아르카나디아 등으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고 한때 고토부키아 성공을 보고 뛰어들었다 실패를 맛보고 철선 플럼도 업계에 다시 뛰어들었으며 구스마일 컴퍼니는 맥스팩토리와 연계하여 프라맥스 브랜드로 제품을 내고 있고 미디어그룹인 스퀘어닉스와 가도카도 각자의 제품을 내고 있으며 급기야 2021년에는 반다이도 서리 미니 시스터즈로 본격 참전합니다. 반다이의 경우 한동안은 모빌츠의 설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피규어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같은 설계 구조가 눈에 띈다던가 볼륨감이 없는 로봇 같은 조형 등이 구설수에 올랐지만 최근에 나온 제품 등에선 이런 단점을 점점 극복하면서 고토부키아와 승부를 볼만한 퀄리티로 나오고 있지요. 또한 중국 업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때 저품질 카피품만 만들던 중국 업체들이 이젠 오리지널 고품질 제품으로 승부하고 있죠. ATK 걸스, 장훈이, 누크매트릭스, 스야타 등의 브랜드가 한국에선 아카데미 과학이, 일본에선 걸프라의 제왕인 고토부키아가 장훈이 등의 총판을 담당하면서 중국 제품의 시장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체의 곡선을 잘 이해하는 고토부키아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가성비를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피규어를 만든다는 매력을 가진 걸프라는 사실 프라모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라모델 문화를 대중화한 반다이가 개척한 시장을 이젠 다양한 회사들이 각자의 색깔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죠. 그럼 앞으로 걸프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성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듯 건프라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생산 속도 조절로 인해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고토부키아는 품귀 현상이 나면 바로 재판을 하는 업체이기도 하며 물건을 구한다는 측면에선 아무래도 구하기 편하고 반다이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격차도 점점 좁아지고 있죠. 또한 건담은 아무래도 여성 유저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걸프라는 여성 유저의 적응성이 좋아 잠재 고객층이 높습니다. SNS 등에서 여성 유저들의 리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걸프라용 옷, 액세서리 등의 파생 시장도 성장하고 있기도 하죠. 다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건담처럼 강력한 대표 IP가 없어 건프라만큼의 힘을 발휘하긴 아직까진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작이는 캐릭터를 모형화했지만 이런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라이센스 비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이 있죠. 또한 고토부키아가 만든 애니메이션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강력한 IP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메이커들이 다양한 작품을 내면서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기 쉬워졌고 시장을 지배하는 콘텐츠가 아직 없어 새로운 도전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아직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제품, 초보자에게 걸프라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이 제품밖에 없다는 제품이 혹시 있나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